다 때려 뽀사빌라.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커피 추출기구는 요놈 컴프레소입니다.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서 구입을 했고, 가격은 이게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55,000원, 56,000원 뭐 그 정도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 분리해갖고 어찌 생긴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입을 하면 요런 박스에다가 요 놈이 들어있더라고요. 열어보면 뭐 별도의 구성품은 없었고, 이 설명서랑 요 컴프레소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펴보면 이게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밑에 부분을 돌려서 열어보면, 이거는 계량컵의 역할도 하지만 이 뒷면으로 꾹꾹 눌러서 탬핑을 해주는 탬퍼의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묶지 말고 잘 들고 있어야 되겠죠. 요 밑에 이 부분은 컵이죠. 컵. 추출될 때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받아라, 뭐 이런 컵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돌리면 열립니다. 이 옆부분은 나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 커피를 담는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샤워 스크린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래 잡아 당겨 보면, 자, 이 샤워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래 톡 치면 빠지네요. 앞뒤 구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챔버는 옆에 숫자가 다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눈금을 보면서 물을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피스톤은 이 부분이 지금 말캉말캉한 고무과 실리콘입니다. 주사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꼽아서 이렇게 쭉 짜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컴프레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추출을 할 건데 괜찮나요?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세 설명을 보니까 애기들 젖병 소재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뜨신 물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박스를 까갖고 몇 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 추출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추출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원두를 갈아왔는데요. 분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갈아온 이 원두, 블렌딩이 된 중강배전 정도의 원두입니다. 사용한 그라인더는 미토스1 그라인더를 사용했어요. 분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머신 달라꼬르테 XT에 20g을 넣었을 때 30초 만에 30g 정도가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는 그런 분쇄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걸어서 추출을 할 정도, 그 정도의 에스프레소 굵기라는 거죠. 이걸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분쇄도거든요. 이게 화면에서 이게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입니다. 지금 분쇄도가 모카포트보다 더 고운 분쇄도입니다. 자, 그럼 이 커피를 여기 바스켓 안에다가 넣어 볼 건데요. 설명서에는 10에서 15g 정도의 원두를 담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바스켓 말고 여기 스쿱에다가 꽉 채워서 몇 g이나 담기는가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꽉꽉 눌리가 한번 담아볼게요. 거의 가득 차게 담아봤습니다. 몇 g이냐 하면 요놈이 11.3g쯤 담기네요. 빡빡 눌리가지고 더 담으면 뭐 12, 3g까지도 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넣을 때는 이래 보니까 요래 부으면 질질질 새겠죠. 이 바스켓을 이 숟가락 위에 딱 DB 엎어가 쏠랑 뒤집으면 탁탁 치고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자, 이놈이 지금 11.3g이었죠. 보시게 되면 안이 꽉 차 있지 않아요. 조금 비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꽉 채우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쑤셔 넣어 보죠. 아까 제가 추출을 해볼 때는 한 14g까지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꾹꾹 눌러 담으면 15g도 간신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약간 수북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13.3g이에요 자, 한번 탁탁 탁탁 다지가 밀어 넣은 다음에 더 넣어 볼게요. 자, 이 정도가 14g입니다. 근데 이 양을 눈으로 보셔가지고 저 정도가 14g인가 보다 라고 하시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래 때리가 다지 넣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울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탁탁탁 두드리면서 안이 뭔가 밀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다져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출할 때 채널링이라는 현상,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포크로 한번 디비 줄게요. 이 숟가락 뒷면으로 탬핑을 해줄 겁니다. 자, 수평 최대한 맞춰서 꾹. 탬핑이 잘 됐다면 이래 디비도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숟가락이 이게 꽉 차진 않거든요. 가해가 조금 덜렁덜렁 놉니다.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챔버에 샤워 스크린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줄 깁니다. 이제 요다가 물을 부어줄 기거든요. 물 온도는 94도입니다. 50ml의 물을 넣어 볼 생각이에요. 딱 5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탑워치 시작. 이 재밌는 게 지금 이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보면 이게 30, 40, 50, 이 위가 60이에요. 근데 지금 물은 양은 55 이상이죠. 60 조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람 수는 50g인데 그러니까 이 옆에 지금 적혀 있는 숫자는 조금 애매한 수치가 아닌가? 이게 도대체 뭐지? 좀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이 컵 말고 요 다른 유리잔에다가 한번 추출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1분이 다 됐습니다. 요 꼽아서 바로 추출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대로 요 놈은 크레마가 거의 없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물 부어놓고 1분 되면 바로 추출할게요 라고 떠들어 놓고 카메라 구도 잡는다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서 2분 20초쯤에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마가 거의 없게 추출이 되네요. 맛은 별로 제가 원하지 않는 잡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입이 막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추출을 할 건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1분 만에 추출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번에도 그냥 크레마가 그저 그래요. 아무래도 분쇄도가 굵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세팅을 해볼 생각이에요. 요렇게 한 칸 정도 살짝 승질이 날라 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사전 추출을 해볼 때는 똑같은 분쇄도에 똑같은 조건으로 커피가 제법 괜찮게 나왔어요. 크레마도 빵실빵실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 추출을 하려고 하니까 크레마가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을 붓고 그 대기 시간을 너무 오래 놔둬서 그런가 하고 대기 시간을 좀 더 줄여봤죠, 두 번째는. 근데도 크레마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놈이 생각보다 예민한 것 같아요. 일단 미토스1 기준 한 칸 정도 줄인 분쇄도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 분들 계실까봐 또 종이 위에 은차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자, 방금 보셨겠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에 걸 때에는 이 미토스1 기준 저 한 칸의 차이가 추출 시간이 한 3초에서 5초 정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컴프레소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과연 이번에는 크레마가 뜰지 한번 다시 추출을 해보죠. 그램수, 물온도 다 똑같이 할 겁니다. 분쇄도만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추출도 크레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떴어요. 지금 저 잔 사이즈가 좀 더 넓어져서 크레마가 좀 분산되는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떴었거든요. 아까는 아무래도 조건이 지금 좀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카메라로 안 찍고 그냥 뽑을 땐 잘 되더만 저기 일단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해볼 생각입니다. 좀 빡빡하네.
이번에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다 때려 뽀사빌라. 지금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분쇄도가 문제가 아니었나? 오! 에이씨. 여러분들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죠? 좀 전까지의 영상은 어제고 지금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프레소의 리뷰를 지금 1박 2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박 2일 동안 어떤 제품의 리뷰를 찍기는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 추출 마음대로 안 되죠 하니까 성질이 엄청 나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여러 번 계속 짜다 보니까 이 손도 좀 아팠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이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을 해도 이 컴프레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문제였던 거죠. 제가 추출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였다. 그러면 내가 추출을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본 결과 방금 보신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죠. 방금 보신 대로 크레마도 제법 그럴싸하게 떴고 맛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제랑 비교했을 때 뭘 바꿨냐 라고 하니까 일단 커피의 분쇄도, 그리고 커피의 양, 물 양, 물 온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처음에 물을 부어 놓고 대기하는 시간, 그 인퓨전 시간을 1분에서 20초로 줄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물과 접촉 시간을 하게 만드니까 추출이 좀 빨라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접촉 시간을 좀 더 줄였습니다. 20초로.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누르는 속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누를 때 좀 천천히 이렇게 눌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방에 확 눌러서 그냥 계속 쥐고 있었어요. 25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누를 때 일정한 속도로 쭉 눌러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한 방에 확 눌러버린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컴프레소 공식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냥 빠르게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방에 빠르게 눌러서 25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시도를 해보니까 빠르게 눌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 라고 하니까 천천히 내가 눌러야지 라고 하면 그 힘이 일정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추출이 좀 불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방에 빠르게 탁 이렇게 누르려고 하니까 천천히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힘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잔이 바뀌었죠. 어제는 제가 카메라에 잘 찍히게 하려고 좀 유리잔들을 썼죠. 긴 유리잔을 썼었는데 완벽히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긴 유리잔을 쓰니까 이 높죠.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유리잔이기 때문에 제가 힘을 좀 덜 줬던 것 같기도 해요. 깨질까봐. 그리고 보시면 이 전용 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았을 때 이 날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잡기가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 전용 잔이 아니라 이런 잔을 써버리면 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이 날개 부분이 잡기가 어려워서 이게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힘이 덜 받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랑 다르게 이 잔도 기본 제공되는 전용 잔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일정하고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제가 카메라에 찍기 위해서 궁디를 쭉 빼가 이래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바가 앞뒤가 굉장히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나오게 막 이래 눌리다 보니까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찍기 전 사전 추출을 했을 때는 제법 커피가 잘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찍고 나니까 왜 잘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자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보신 대로 이로 바짝 당기가 딱 이래갖고 쫙 힘을 줬죠.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안정적이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뽑을 때는 정말로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우 씨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당겨놓고 할 때는 아주 스무스하게 쫙
잘 들어가더라고요. 청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청소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그냥 이놈 밑에 바스켓 부분 돌려서 이렇게 빼내주고 탁탁 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피 퍽이 툭 떨어져요. 초코바이 맨키로. 그리고 이 부분 씻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스크린도 탁 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가 씻어보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씻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서 세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쉽게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컴프레소를 써본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커뮤니티 게시판에 컴프레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쇄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던데, 원두의 배전도에 따라서 분쇄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미토스 원 그라인더로 계속 분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여기 있는 뭐 바라짜 그라인더나 펑케스트라 그라인더로도 분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그라인더로 갈든 분쇄도가 적절하게 에스프레소 범위 내에 들어와만 있으면은 크레마는 아주 뭐 문제없이 떴습니다. 다만 맛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쇄도를 맞추는 팁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분쇄도를 맞출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뒤에 있는 뭐 에스프레소 머신 요 놈이나 뭐 이 뒤에 이 놈이나 이런 걸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투입하는 커피의 그램수, 그리고 추출하는 커피 양, 그리고 추출 압력, 물 온도는 동일하게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 놓고 분쇄도만 조절을 해서 좀 더 굵게 하든 가늘게 하든 맞춰보는 거죠. 물론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추출 온도, 추출 압력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연속으로 추출하면 온도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투입하는 커피 양 제가 저울로 잘 계량해서 넣으면 되고, 추출하는 커피 양 계량컵에 눈금을 보면서 잘 끓여내면 되는 거죠. 자, 이 컴프레소 같은 경우 크레마가 안 뜨고 물처럼 줄줄 나온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을 세팅할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제 저처럼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쇄도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추출 압력이 문제였던 거죠. 이래 궁디를 쭉 빼가 이래 누르면서 압력도 제대로 안 주놨고 분쇄도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단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거부터 일단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언제나 똑같이 제대로 된 압력을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마가 뜨지 않고 커피가 줄줄줄 샌다 하시면, 그때 분쇄도를 좀 줄여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라인더마다 다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저랑 같은 미토스 원 그라인더를 쓴다고 해도, 예를 들어 미토스 그라인더 기준 분쇄도가 7.5로 맞췄습니다 라고 해도, 똑같은 미토스 원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그 7.5로 맞췄을 때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날의 마모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로 직접 한번 뽑아 보시고 그에 맞춰서 분쇄도를 좀 더 가늘게 하거나, 너무 힘이 들어가 추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굵게 해보든가,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제 찍은 영상에서 또 어떤 분은 그 분쇄도를 근접 촬영으로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 한 칸, 두 칸 이 조절해갖고 이 눈으로 봐서 차이가 안 납니다. 잘 뽑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뽑아서 직접 맛을 봐야 됩니다. 단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압력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요 점을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힘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여기 있는 플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에어로프레스, 이 컴프레소, 이걸 비교해 본다면 컴프레소가 제일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왜 힘드냐라고 하니까, 플레어는 손잡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잡고 내 몸무게를 실어서 꾹 누를 수 있어요. 에어로프레스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 잡고 그냥 꾹 누르면 좀 편안합니다. 근데 이 컴프레소는 써보니까 손목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핸드 그립, 그러니까 이 손아구의 힘으로 이렇게 꽉 쪼우는 거죠. 이 손아귀가 아픕니다. 손아귀. 그리고 이 손바닥 안쪽에 이 누르는 부분, 요가 지금 제가 제법 어제 오늘 추출 많이 했거든요. 뭉친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손목이 아프다라는 느낌보다 손아구가 아프다, 손아구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힘겨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로프레스랑 비교해 주세요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이 태생적으로 얘 둘이는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 소리냐라고 하면 이 컴프레소는 이 바스켓에 넣어서 추출을 하죠. 그러니까 필터의 역할을 하는 놈은 이 밑에 요 쇠판대기라는 겁니다. 이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똑같죠. 에스프레소도 이 포터필터 안에 요 바스켓, 이게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 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에어로프레스는 요 밑에 여기에다가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 종이 필터를 넣어서 이 종이 필터가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탈 필터로 거르는 거랑 이런 종이 필터가 거르는 거는 느낌이 다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커피의 기름기가 통과를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이 필터 같은 경우는 미분을 거의 다 잡아내고 좀 더 깔끔한 커피 맛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어로프레스도 메탈 필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끼우시면 흡사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차이점, 이 컴프레소는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스프레소만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던가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유튜브에 뭐 레시피 검색을 해봐도 에스프레소용으로 추출하기보다는 브루잉 같은 농도로 추출을 많이 합니다. 이 크기만 봐도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드립이라든가 브루잉 요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은 에스프레소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얘 같은 경우는 브루잉 정도로 추출을 많이 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주로 하실 분은 컴프레소가 맞을 거고, 아니다 나는 브루잉 정도의 농도를 원하는데 뭐 이 에어로프레스가 맞겠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사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점은 조금 이제 적응이 되니까 쓸만하긴 해요. 추출 결과물도 괜찮고 쓰기도 나름 적응만 되면 편한 것 같고, 가격도 5만원 중반대면 그냥저냥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휴대성도 편하거든요. 세척도 편하고. 하지만 커다란 단점은 이걸 제대로 쓰려면 이 커피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그냥 처음에 사가지고 막 쓰시려고 하면 이거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주면서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 예전에도 제가 그라인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대로 쓰려면 그라인더 무조건 사세요. 분쇄도 조절하기 쉬운 괜찮은 그라인더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세요. 최초로 진행한 1박 2일 동안의 리뷰.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디다.